자, 이 환율만큼이다. 이제 국내 이 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도 무시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와중에 지금 정부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봤더니 네. 이 부동산 값이 오른 데는 아주 이상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적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세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22억 원인 것처럼 거래 가격을 올려서 네.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이 적발됐다고요? 대량.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죠. 20억 원짜리 시세인데 실제 계약을 22억 원에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같은데 신고를 하는 거죠. 22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신고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거래를 취소하는 거예요. 거래를 취소해요. 네. 그러면은 기록은 남죠. 기록이 남으니까 네. 시세는 22억 원인 걸로 22억 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 이후에 실제 체결된 가격이 22억 7천만 원. 그러면은 매수한 사람은 22억의 시세였는데 7천만 원 웃돈을 붙여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억 7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서 사게 된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면서 집값의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의도적으로 저렇게 조종하는 거잖아요. 저런 사람들 만약에 공인중개사면 자격도 취소되고 네. 크게 벌 받잖아요. 저거. 네, 벌 받습니다. 처벌 네.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웃돈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암묵적으로 단지 안에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우리가 거래하지 말자라는 이런 암묵적인 담합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처벌 대상이잖아요. 처벌 대상이죠. 네. 그러니까 걸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분명한 거는 하면 안 되는 거래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아파트가 여러 채가 있는 거죠. 근데 더 갖고 있다가는 정부에서 지금 세제도 만지작하고 뭐 보유세니 뭐니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양도세 내고 네.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44%나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는 증여도 늘어나는 게 이번에도 또 한 번 네. 확인이 된 거죠. 월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자 수가 2,000명을 넘긴 게 2022년 12월 이후 처음이었어요. 2022년 12월은 서울 그때 당시 집값 상승에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그렇죠. 시기. 엄청 올랐다가. 네. 네. 똑같은 패턴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사람들이 증여에 다시 관심을 갖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세금 부담이 크죠. 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우리가 한참 논의했다가 지금 살짝 멈춰버렸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증여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판단. 그러니까 나중에 상속보다는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증여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것도 근데 이제 집이 여러 채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뭐 물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세제 카드가 빠질 것이 유력하지만 결국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결국 세제 카드까지 꺼내 들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부의 세 번째 강력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야 한다는데요. 민간 재건축 공급이 왕도라며 대규모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서울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찾아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김동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 재건축 단지 음마 아파트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밖에 없다. 빠른 공급이 왕도다. 음마 아파트는 강남에서도 가장 빨리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노후단지 정비 사업에 소요되는 일정을 단축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을 12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2030년 착공을 시작해 2034년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마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역세권이 주거 환경이 좋은 거죠. 그런 곳에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관건입니다. 용적률 완화로 655세대가 늘어 49층 규모 5,893세대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428세대는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권을 비롯해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지역의 재건축 속도도 높여 2031년까지 31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국토부 장관님 어제 했어요? 그 주택 정책 가지고 많이 질문 받으셨겠네요. 계속 그 주택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사실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시장도 정상화돼 가고 있고 또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일 겁니다. 반드시 이게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무슨 막 정보 왜곡을 통해서 네.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